문자 상담인데요. 유한양행 들어와 있고 매수가가 14만 5천 원이십니다. 현재 그래도 상승불 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유한양행은 현재 갖고 계시면 홀딩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곧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그 관련되어 있어서 기업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유한양행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 각광을 받았었던 부분이 렉나자, 비소폐암 신약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일스톤, 그러니까 특허료에 대한 부분 들어오고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견 없이 유한양행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유한양행이 좀 밀리긴 했었어요. 주가 자체적으로 움직인 걸 보면은 올라와 있는 부분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내리진 않네요. 즉 여기 1년선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됐고 형성된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호재적 요소는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약 관련되어 있어서 이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온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내려오는 부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착돼서 움직였을 때 샀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전의 고점 이 부분도 재료에 의해서는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전 고점에 의한 매물벽이 존재를 하고 가격적 부분에 부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뭐 이번 주는 금요일이니까 다 갔고 다음 주에 올라오면 그때 수익을 챙겨내는 전략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나눠서 파십시오. 반씩 이렇게 해서 나눠서 파시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반등 시 비중 반 정도 수익화하면서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역시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용덕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NC소프트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21만 원이십니다. NC소프트도 계속 주가 약세 흐름 이어가지고 고민 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매수가보다도 멀어져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21만 원이 매수가시면은 보통 NC소프트 물려 있으신 분들은 단가가 60만 원 이상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창 잘 오르다 내려온 다음에 이제 저점이겠지 하고 매매를 하셨던 구간대 이후 계속 낙하가 나오고 있어서 평단이 높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한때 이제 뭐 리니지 형제라고 해가지고 리니지 1, 2 쌍두마차 부분과 연관돼서 이제 실세 실적 부분들을 많이 주다가 그 뒤에 이제 유저들의 어떤 뭐 피를 빨아먹는다라는 그런 소식 부분들이 이제 들리고 그게 온라인 부분에서 안 좋게 커뮤니티화 되면서 약간 나락으로 가기 시작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된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으로의 이제 전환되는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과도한 지출 부분들을 유도하는 게임 부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를 해주지 않는 국내 게임 업체 협회 부분들에 대한 문제 부분들로 인해서 그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들은 이제 NC 소프트웨어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들 한번 불매 운동과 또 돈을 쓰지 않은 운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개척해내려고 신작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줬는데 이 만들어주는 신작마다 히트를 치지 못하고 계속 안 좋게 제대로 된 결과를 나타내주지 못했고 또 중간 과정에서 중국에도 진출해 있지만 중국의 어떤 추가적인 신작들에 대한 판호 발급이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시기에 게임주들의 악재가 겹치면서 NC소프트도 이 부분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 구간대 가격이 될 수 있는 구간으로 내려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실적상으로 이 종목이 자산 가치를 지금까지도 놓고 봤을 때 주당 BPS가 17만 원대 이상이 있거든요. 그럼 청산 가치라고 하죠. 제가 삼성전자도 5만 6천 원, 7천 원의 청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서 파는 건 바보다, 멍청이다. 외국인도 결국엔 사주게 돼 있다. 분할로만 닿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인데 아무리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청산 가치가 17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7만 원대에 대한 밑으로 내려가면 저평가됐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17만 원보다 좀 위에 있죠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지금 청산 가치가 17만 원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자 전환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태까지 수조 원의 매출액에 수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기업이 이 매출액도 줄어들고 보시면은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줄어들죠.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외형 성장이라도 유지하면서 수익이 줄어들면 등치는 유지하는데 마진율이 축소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매출액까지도 감소하면서 이익조차도 못 나고 적자가 되는 영업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게임 업체가 보통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원래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한번 개발해 놓으면 거기서 계속 돈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질 않아요. 자, 기본 20%에서 50% 사이가 나오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벌써 급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존립 자체 문제는 없겠지만 성장 가치에는 심각한 영향이 지금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특히 적자 전환의 연도해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 거의 베팅하기는 어려운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만 원이 매수가시면은 뭐 기술적인 변동성에 의해서도 또는 새로운 이제 2025년 신작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겠죠. 또 그리고 대대적인 이제 초반 매출을 땡겨보려고 오픈 프로모션 이벤트 부분이나 또는 몇 주년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임마다 할 겁니다. 그러면은 21만 원 정도에 대한 돌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탈출하셔야 됩니다. 흑잔에다가 적자 전환된 기업을 청산가치 근처라고 하더라도 들고 있는 건 좋은 전략 아니에요. 안 떨어지겠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나온 것은 중국의 게임과 가장 연계가 많이 돼 있고 우리나라의 지분 투자가 많이 돼 있는 텐센트 쪽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 기업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 기업과 같이 거래를 하거나 협력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제재를 들어가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 게임주들 중에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텐센트 주주가. 그럼 게임 업황 자체 지금 불안정성이 중국의 판호 발급 확대 기대 심리하고는 또 반대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게임주가 그런 건 아니고 이 세금을 왜 드리고 있죠? 제가 일부 엔비디아 협력 기대치를 갖는 종목들은 또 지금 잘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선별화해서 공략하라. 게임주를 선별화해서 공략하라.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 위주로 공략하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매수가 회복할 때 반드시 매도하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게임주 안에서도 조금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게임주 업종 자체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 접수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신학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37,000원대십니다. 37,295원이신데 이 종목도 많이 내려왔다 싶으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더 빠지고 있어서 걱정 네, 많이 되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네. 회사는 괜찮은데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아마 이게 하나 그 이제 분사돼 가지고 네.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하고 지금 그 분사돼 가지고 네.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원래 옛날에 이 삼성 테크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방산이 있는 상황이고 삼성그룹에 있었다 보니까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같이 했었던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을 이렇게 나눠서 방산은 방산으로 몰아가고 그다음에 그 일단 뭐
다른 사업 부문들을 띄어서 만들어낸 그런 상황인데요. 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부분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분할 상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차익 매도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지금도 주가는 좀 더 내려오는 그런 여건이죠. 다만 이제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더 내려온 여건을 만들어낸 게 한미 반도체와의 이 그 특허,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한 그 특허 소송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TC 본더라고 해서 이렇게 그 HBM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이거를 압착해서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붙여야 되는 부분에 기술력을 침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올 때고 반등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역 요 가격대역에서 지금 눌린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툭 하고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부분은 이게 그 거래량이 줄었다가 지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여기에서 지금 소화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서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가격에 움직이지 못한 그런 상황이죠.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의 공간은 이전의 고점이 이 부분이니까 그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고가를 넘어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타진해 봐야 되는 가격 대역은 요 범위 내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요 범위 내에 중간 가격이 4만 원이에요. 뭐 4만 5천 원까지 간다면 좋겠지만은 4만 원 부분까지는 반등 라인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이렇게 맞겠죠, 그죠? 주가가 내린다라고 한다면 내리는 부분에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받쳐줄 테니까 뭐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주가적으로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반전이고 반등을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적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4만 원 부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에 부담스러우면 물량을 줄이셔서 나머지를 추격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 또 좋은 회사들도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교체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전체 그 뭐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할 때는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요. 오히려 이제 하나그룹에서는 방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등한시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을 분할을 한 그런 상황이죠. 네. 하나그룹은 삼성테크인을 사가지고 성공했네요, 그렇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올라오고 얘도 분할하고. 예, 삼성그룹은 좀 아까울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좋은 기업이었다라는 거, 요 부분을 생각하시고 4만 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에 대해서는 반등 라인 4만 원까지 보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부근에서 좀 선택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줄이는 전략 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 김용덕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28,900원이십니다. 현재 주가 24,000원인데 이 종목 25년 들어서 웬만한 종목들 다 상승할 때 왜 이렇게 빠진 건지 또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2025년에 종목들 지금 2025년 시장에서 네, 시작에서 24년 일단 못 오른 이유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 업종 자체가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이 좀 다양하거든요. 좀 저희 잠깐 보여드리면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기본 구조가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부분들하고 반도체 부품, 통신 장비, 뭐 기타 다양하게 합니다. 한쪽으로 편중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래는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쪽 부분들에 대한 영역의 매출 부분들이 더 컸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비율이 ESS 쪽이 되겠죠. 이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연결된 게 전력 설비 쪽이랑도 연결이 되지만 암암리의 2차 전지하고도 같이 살짝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세에 대한 변동성이 웬만한 2차 전지 변동성 흐름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지만 중첩 업종 부분들에 많이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진 않아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자꾸 같이 연계 충격 부분들을 받는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 주가 하락과 관련돼서는 근접 한 5거래일 전에 대차장고 매물 증가 소식 부분들이 공시화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하방 부분들을 좀 때려내리려는 매도 예상 물량 부분들이 많이 밀집된 부분과 기술적인 이평 몰림과 또 역별 부분들에 대한 이탈이 이제 더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이평 수렴 발산이 나와야 되는데 수렴 하방 이탈 부분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하락의 원인이 된 부분들은 또 역시나 이제 수급 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지금 최근 들어서서 대량 매도 부분들을 해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 8.9%, 7.4% 빠지는 날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도를 해서 이제 빠뜨린 거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약세로 변해서 떨어진 부분들이 강하다라는 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업황 부분들이 아주 안 좋은 아니지만 안 좋은 업황이 연결이 되어 있고 뭔가 이제 하방 매도 물량 부분들의 시도가 많아서 내려온 거고 실제 거기에 외국인 기관도 매도를 많이 했고 이게 못 올라가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가서 실적을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무제표를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 그냥 뭐 단타만 할 거야. 난 오늘 하루만 살아 이러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안 봐도 되는데 나는 투자를 할 거야.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기업 괜찮은 종목,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야.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고 정상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 없어요. 반드시 기업 실적을 같이 봅니다. 차트만 보고 하는 분들은 그냥 그날 매매를 한다거나 기업이 뭐 하는지 관심 없고 그냥 휩쓸려 다니는 트렌드 매매에 그냥 잠깐 그러니까 선동하는 종목에 잠깐 나도 그래 막 이랬다가 마는 거거든요. 네. 좋은 투자법이 아니에요. 계좌가 박살날 확률이 높을 투자법이니까 반드시 재무제표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가 주식 투자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액 및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서진 시스템도 약간은 좋게 내던 실적이 감소하던 흐름이 2022년하고 2023년도에는 좀 있었거든요. 2024년으로 들어오면서 실적이 껑충 최대 매출액, 최대 영업이익, 최대 순이익이 지금 기록될 게 예상이 되고 계신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 연계 기준에 최근 지금 뭐 한 6, 7년을 따져봐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이 될 종목이니까 좀 있으면은 결산 실적 발표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좀 수급 매도로 다운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가인 뭐 29,000원대, 3만원대 터치 정도는 어렵지 않겠죠. 네. 다만 이제 업황 부분 문제라든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제 혼자서 정말 단독으로 레벨업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기본 업황에 대한 분위기도 잡혀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35,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려보고 싶으나 지금으로서는 박스권 상단인 3만원까지의 도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매수 전환되셨을 때 비중이 크다면 줄여주시고 비중이 적다면 유지하면서 35,000원까지 노려보시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싶고 하방 걱정은 뭐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또 수급 매도가 더 이상 크게 나오지 않는 걸 보더라도 크게 더 이탈될 우려는 적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목표 주가 3만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회복되면은 일단 좀 비중 줄이신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전자요. 네, LG전자요. 매수가 음.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에 보유 네. 비중은요? 30%요. 30%. 네, LG전자 비중도 적지 않으셔서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제가 네. 신학수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고민되시는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LG전자 그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당분간은 주가가 급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으니까 요 부분 좀 그렇게 보여요. 염두하고 계시는 걸 계시고 있는 것이죠? 예, 가지고 있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LG전자가 좀 밀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좀 알고 계시나요? 잘 몰라요. 제가 아. TV를 잘 안 봐요. 눈이 필요해서. 그래요? 예. 그럼 반전되는 부분만 그러면 제가 좀 봐드리면 될 것 같으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얼마 정도의 목표가로 가면 좋으냐 요 부분이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LG전자가 왜 최근에 주가가 내려왔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향후에 네. 어떤 부분이 있어서 올라올지 요 부분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은 LG전자는 현재 네. 가격에서는 이제는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30%니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을 것 같고요. 있는 네. 부분이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요게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포인트를 잡고 갈게요. 네. LG전자의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내리고 있었고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기관이나 아니면 메이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축소를 좀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좀 듣기는 들었어도 그쵸. 제가 네. 이 정도 될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정치적 리스크하고 경제적 부분이 부담스러운 것도 주가에 작용을 해서 이 정도는 아닌데 더 내렸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네. 부분들은 반전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수급만 조금 유연해지면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네. 실적이 지금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상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못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주식이지만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느낀 부분이 심리적으로 반전이 될 때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예.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로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만 원이요? 12만 원. 아, 예. 12만 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 어머님이 사신 가격보다는 위에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목표가를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해서 그 가격을 넘어간 적이 별로 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다만 이제 그 기대감은 있습니다. 전장이나 뭐 TV 부분, 그 가전 부분에서의 실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은 지금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고, 네. 최근에 또 그 가전 박람회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CES라는 이 박람회가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출품을 한 여러 가지의 제품들, 신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반전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가격 대역을 일단은 한번 추적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86,100원 가격에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라인은 잡혀 있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트질 않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네. 지금은 주가가 내려서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으로 가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이 1분기 정도까지 해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갖고 있고 시간을 갖고 1분기 그러니까 올해 3월 달까지는 참아봐야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거기에서 반전되는 그 가격 대역을 조금 더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네. 가격이 아마 눈에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지 라인도 있겠지만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요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선에 대한 부분이 95,000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가격 대역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반등을 해줘요.
무슨 말인지 9만 아셨죠? 5천 원도 9만 5천 원도 요전에 간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눌렸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 가격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한번 팔아줄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 여기에서 거래량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는 네. 거래량이 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주가가 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들어오는데 그냥 자율적 반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라고 한다면 일단은 물량을 줄이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감이 오시죠? 네.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 거래량보다 늘고 있네라는 것이 느껴지면은 얘가 10만 원에 안착돼서 이제는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요 부분에서 뭐 전장 부분이든 아니면은 LG전자가 하는 사업적 요건이 지금은 나쁘지만 좋아질 수도 있는 요건 그리고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또 바꿔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네. 회사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구조조정도 할 거고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12만 원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만 원까지 일단은 보고 10만 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12만 원은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럼 3월까지만 그냥 가지고 기다려 볼까요? 3월 정도면은 충분하게 그 반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안에는 충분하게 10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도 보는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LG전자가 네네네네. 그게 봄에 맞는 거예요. 올라오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가다 보면은 또 이 그 유혹이 생겨서 또 못 지켜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꼭 수익을 내셔서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쯤 해서 또 한번 전화를 또 네. 그때쯤 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접수를 해 주시면 또 예. 기회가 되면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하겠지만 저희가 또 볼 수 있게 된다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 선생님이 원래 그 LG전자를 잘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네, LG전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주가가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내려서 저도 고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신 선생님 혹시 또 LG전자 또 사시나 보고 제가 이렇게 TV 보면은 네네. 자주 가지고 계셨어요, 그 전에. 네, 고맙습니다. 거래량 느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3월 달쯤 해서 다시 저희 온라인 국구조 상담 문의 주시면 저희가 그때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김용덕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맥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9,500원이십니다. 19,500원이시면 지금 매수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는 주가고 네. 또 들고 계신 지도 오래되신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 있고 좋았던 네. 종목이에요. 완전히 진짜 싸이가 맥이었잖아요. 그죠? 네, 네, 맥스였죠. 네. 맥스였는데 음. 말하면서 지금은 조금 이제 이 업황 자체가 다시 살아나려고 꿈틀꿈틀 거리고 있지만 살짝 부진해져 있는 상태라서 잘못하면 노래가 나올 뻔했어요. 네. 보통 하고 있는 이제 사업 영역은 대부분이 그냥 반도체 장비 사업. 예, 이쪽인데 이제 반도체 장비인데 이제 무슨 반도체 장비 사업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웨이퍼 이송 장치라고 해서 공정 자동화 쪽 연계되는 전후 공정 관련 장비를 이제 부품 그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제 전공정이 좀 위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국내 업체들의 이제 이 부분을 공급을 하는데 이제 HBM에 대한 활성화가 이제 삼성그룹에서 얼마나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현재 이 사이맥스가 또 거기에 대한 추가 매출 처분을 확보하면서 후공정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좀 많은 수주를 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전공정 위주의 납품이지만 후공정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실적 부분들이 2021년도부터 좀 줄어들고 있어요. 네. 매출액도 보시면 줄어든 게 보이고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게 보이고 순이익은 이제 다른 기타 투자 이익 부분들이 뭐 연결된다면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들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감소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들이 좀 보이는 게 아쉬운 부분들이 되는데 올해는 보시면은 3분기 실적까지 약 벌써 1,200억대 매출액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150억 넘게 거의 160억 가까이 벌써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작년보다는 실적이 훨씬 좋아지는 결과값을 내줄 확률 부분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단기 순이익은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조금 침체되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역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 분야가 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다 똑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하건 간에 거의 떨어진 지점이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6월부터 이제 역배열로 떨어져서 쭉 조정 보이다가 지금 이제 중장기평 돌파할까 말까 자리죠. 네. 그럼 이걸 이제 삼성전자로 가보면 똑같아요, 그냥. 음. 삼성,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선전하고 있는 건데 그냥 우리나라 이제 IT 대표 종목이면서 잠시만요. 네. AI 반도체를 이제 끌어줘야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럼 이 상반기 부분에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대로 계속 빠지는 흐름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흐름 부분들도 그런 흐름 부분들에 연동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흘러져 내리고 아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에 대한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해결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소부장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직은 크게 못 움직였거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HBM 후공정 장비 납품이 굉장히 증폭될 수가 있는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따른 상승 레벨업 부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기대될 수는 있겠어요. 다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왜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소부장 종목들은 뭐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냐면요. 중장기 입형대를 갖다가 완전히 돌파를 했다가 뭐 120입형까지는 아니더라도 60입형 안착을 했다가 다시 반등 시작될 때 이때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역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구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은 그런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역배를 좀 탈피하려고 하는 구역, 일목균형 구름층 상단으로 올라오는 구역, 이런 구역이 시도되고 있는 거라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HBM에 대한 분위기는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아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종목도 이제 다시 한 2만 원대 매수가가 2만 19,500원. 네. 2만 원대 정도 원래 주가로는 삼성전자가 원래 주가로 올라간다면 SK하이닉스가 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간다면 당연히 이 사이맥스도 그 가격으로 올라가서 매수 가격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홀딩 유지는 당연한 지점인데 내가 비중이 작으냐 크냐 비중 자체가 이제 안 나와 있으니까 비중이 만약에 소량이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심스럽게 비중을 늘려가셔도 돼요. 네, 소폭 정도 들어간 비중만큼 늘려서 평단가를 15,000원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죠? 지금 10,000원에 있으니까 그럼 15,000원 올라가기가 쉽지 2만 원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익절을 누릴 수 있죠. 네. 근데 이미 10% 이상 비중이 있다면 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중소형주는 10%가 맥스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량주는 20% 정도 선 부분 또는 그 이상도 베팅이 가능한데 일반 종목을 10% 이상을 들어가시는 건 정상매매법이 아니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내가 더 매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유지하면서 상반기 2만 원대 재도전이 나올 것을 노릴 것인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하게 크게 직전 저점을 훼손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하방 관리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 이상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면 일단 그냥 홀딩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비중이 혹시 조금 적으시다면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조절하는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이맥스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문자 상담이네요. 신학수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3만 3,620원이세요. 네네. 2차 전지 오늘은 약세 보이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이제 조금 희망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단가가 그렇게 높으신 것 같지는 그러게요.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좀 내려올 때 네. 매수를 하신 네. 것 같아요. 반전 노리고 반등 노리고 이제 매수를
인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음. 그 정도 가격은 뭐 충분하게 음. 반등할 수 있는 타겟 범위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음. 특히 이제 에코프로 그룹 내에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쪽, 그러니까 니켈을 많이 그 사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양극화 물질,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잘 팔려야 되는데 음. 또 최근에 잘 팔리지 않고 있는 그런 음. 상황이에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축소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전기차를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뒤로 미룬 그런 여건이고, 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런 쪽을 또 이렇게 줄여갈 것이다라는 안 좋은 얘기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에코프로비엠이 적자예요. 어. 이 적자가 그냥 적자면 좋은데 시장의 기대치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정도 적자가 났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만큼 더 난 거예요. 한 100억 정도 적자 날 것 같았는데 250억 적자 이렇게 나오니까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애널리스트들은 목표가를 자꾸 하향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자, 이제 제가 차트 나온 거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네.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해줘서 수익을 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산 것이 반등돼서 여기서 못 팔면은 지금 저가가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시간을 두고 주가가 올라오는 그러니까 양의 기울기 쪽으로 움직인다면 유리한데 아직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바닥이다. 바닥에서 반등해서 좋다. 이제는 올라가야지. 요거 가능해요. 근데 얘를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 때도 이게 바닥인데 이제 반등을 해줬으니까 올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네. 그럼 결국은 그 부분에서 반등에 대한 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역, 매수한 가격대역에서는 충분하게 벗어날 수 있으니까 물량을 줄이시고요. 아마 뭐 3월 달 좀 지나면 공매도 금지 풀리고 이런 쪽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후에 2차 전지 업종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시간 두고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매수가 회복할 때 비중을 조금 줄이고 3월 이후 2차 전지 업황이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김용덕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LG U 플러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1,080원이십니다. 현재 주가 1,400원인데 매수가에서 멀어져 있어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방어 기업이죠. LG U 플러스는 이제 통신 업체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효과 부분들을 더 안 떨어지고 방어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한 2달 전에 좀 강한 상승 레벨업 흐름 부분들을 한번 보여주면서 주가가 큰 변동성을 이제 준 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올라가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내려오는 게 주가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지금 다운돼서 기본 지지권이죠. 중장기편 기본 지지권으로 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박스권 구간대와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주선 역배열 상태 구간대가 유지됐던 구간대를 이제 한번 뚫어줬죠. 뚫어주고 나서 지금 주선 20주선 지지 및 뚫어준 60주선과의 이격은 충분히 남아 있고, 또 지금 보시면 120주선에 대한 흐름 부분들에 대한 재탄환 시도 부분들을 해주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또 이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뭐 AI 사업 부분들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지 또 연계돼서 접목 부분들로서 좀 더 멀티 기업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사업 부분들에도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기대 심리 부분들도 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통신사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조금 지급을 제한했었던 부분이 이제 모두 다 풀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자유 경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충분한 자금 지원 부분들을 받으면서 이제
판매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보조금 효과를 누가 더 주느냐에 따라서 음. 그런 효과에 따라 이제 매출 경쟁 부분과 또 매출 확대 부분들에 대한 기대 심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적은 특별하게 볼 게 없어요. 통신사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쟁이 나기 전에는 망하진 않습니다. 네. 왜 그러면은 각 그 고객 숫자를 좀 뺏기냐 마냐의 차이 정도가 발생을 할 뿐인데 여기 보시면 그냥 지금 14조 원대 매출액 수준이 계속 몇 년째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수준도 많이 바뀌질 않아요. 그냥 1조 원대 정도 영업이익, 순이익도 한 6천억대에서 7천억대가 계속 나오고 이게 편차 정도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고 수급은 이제 들쑥날쑥하죠. 이게 좀 많이 매집이 됐 다음에 시세 발산에 대한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데 이때 이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때 좀 올라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올라간 거를 차익하는 빠지는 과정인데 추가 매도가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는 관점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락할 구역은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11,000원 정도의 가격은 들고 계시면은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1만 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11,000원에서 11,500원으로 다시 올라오는 파동이 이번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11,000원에 대한 매수가 회복이 되시면 어차피 망하지 않을 기업이니까 수익도 더 노려봐야 되겠죠. 11,500원에서 12,000원까지 변동성이 한번 생겼으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00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우선 잡아보시면서 수익 부분들을 쟁취한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 U+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상반기 매수가 회복한다면 목표 주가 12,000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LG U+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학수 대표님께 네. 질문 드려볼게요. 문자 상담인데요. 필옵틱스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26,900원이세요. 필옵틱스 하면은 유리기판 네. 또 빼놓을 수 없죠.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유리기판 쪽을 좀 밝게 생각해요.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 게임 체인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유리기판 종목들이 올라온 거는 엔비디아의 젠스환 CEO가 지금 GPU에 그 열이 너무 발생이 많이 한다. 그래서 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HBM도 열을 내고 GPU도 열을 내고 뜨거운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뭐 냉각 기술이나 액침 냉각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판 쪽으로도 옮겨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네.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얇은 유리 기판이기 때문에 이게 깨져요. 이게 툭 치면 깨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하기 위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레이저 기술을 이 기판에 그 PCB처럼 그리거나 구멍을 뚫거나 할 때 그 기술력이 필옵틱스에서는 굉장히 그 유리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의 가격이 조정 타임을 거친 다음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는 필옵틱스를 그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매매를 했었고 최근 올라오는 부분에서 일부 정리를 해서 수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요. 제가 판 가격보다도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런 상황이죠. 네. 자, 필옵틱스의 가격 대역을 한번 볼게요. 가격 대역이 현재 요 고점, 그러니까 이전 고점보다는 최근에 이제 들어왔었던 고점, 요 가격 대역에 박스 대역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대역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저항, 여기에 저항, 여기에 저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지지 라인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견 없어요.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 황금 라인 1년선을 중앙으로 두고 주가가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여기에서도 받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향후에 움직이는 거는 다른 거죠. 지금부터 움직이는 거에 다른 거죠. 네. 여기에서 딛고 안착을 하게 되면 올라오는 부분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하나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 고점에 대한 가격 대역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보됐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3만 원 넘어갈 것 같고요. 3만 5천 원 부분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번 정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1차적으로 단계를 밟아 가야 되는 거니까 3만 2천 원 정도의 이 가격을 목표로 보시면은 충분하게 큰 수익 내고 파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종목이고 성장성이 있고 향후에 그 기술력에 의해서 발전성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필옵틱스는 관심 갖고 봐야 되고요. 저도 다시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뿌듯하고 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유리기판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성장성도 있는 종목인 만큼 1차적으로는 32,000원을 목표 라인으로 보고 대응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필옵틱스까지 만나봤는데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넥신 바이오주인데요. 네, 바이오주요. 이번에 제넥신이요. 한번 이익을 좀 내고 음. 너무 비중을 많이 실었지만 지금은요 10% 정도가 빠져가 있어가 이게 보고 앞으로 뭐 가만히 있으면 그렇다고 물타기도 못하겠고 또 저점에서 물타기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김용덕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이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궁금한 내용은 제가 다 전달을 이제 받은 것 같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수익을 한번 재미를 봤다. 그 얘기는 이제 10월 달에 비만 치료제 관련 재료가 나왔을 때 한창 이제 아직까지도 비만 치료제 관련 기대치가 있었을 시점이죠. 바이오 제약주가 붕괴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후반부 비만 치료제 기대치들이 막 본물을 이룰 때 관련돼서 이제 중국 부분에 대한 뭐 이상 부분 소식이라든지 또 이제 당뇨하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두 부분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상한가 알파 추세가 나왔었어요. 이때 이제 아마 재미를 좀 보셨어서 내려오면은 또 사이즈에서 아마 요 내려온 가격에서 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여기 6,400원이면 여기 어디. 예. 그래서 바닥이다라고 해서 샀는데 진짜 바닥은 존재하지 않죠. 항상 보면은.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지금 하반 경직 구간대가 좀 이탈이 돼서 그 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6,000원이 지금 보시면은 7월, 8월, 9월 그리고 슈팅 나오기 전에 다중 지지권이잖아요. 거기를 이탈하니까 이제 거기가 저항권이 돼서 그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실적을 보고 지금 얘기할 건 없어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1년도에 뭐 13만 원까지도 갔던 종목이 지금 바닥권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치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적이 보시면은 매출액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영업이익률에 대한 순이익률에 대한 흐름이 대량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느껴지시죠. 근데 다행인 것은 부채 비율이 그래도 크지 않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고 매출을 못 내는데 돈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볼이 4,000%가 넘어서 BPS 수준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금 최근접 분기 기준 6,200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청산 가치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좀 더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종목은 6,000원 위에 있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아직은. 하지만 실적이 너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상 관련된 성과를 소기적으로 좀 빨리 발표를 해서 또 한 번 기대 심리를 부각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바닥을 한번 쐐기 형태로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 단중기평에 대한 지지 작업이 완료가 됐거든요. 아직 역배열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 6,400원이라는 가격 정도는 한 번 정도 언제든지 터치를 해줄 수 있다.
다만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그게 터치를 해줄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재료가 나오면서 재료에 의해서 터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그냥 7,000원, 7,500원으로 뽑아 올리는 걸가 훨씬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나올지를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차피 어느 정도 지켜보고 이거를 보고 선택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임상이라는 게 짧게 걸리진 않지만 그렇게 또 기본 모델인 물질을 가지고 지금 관련 신규 제품을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임상 과정이 전혀 새로운 신약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온화한 부분입니다. 특수 치료제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값이 그렇게 느리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올해 길면 상반기 짧으면 1분기 정도 안에는 그와 관련된 윤곽과 결과가 나오면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직전 저점인 5,000원 정도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계시다가 매수가 회복 파동이 나오면은 그때 고민을 해보시거나 슈팅이 나오면은 그 돌파가 나와도 가만히 있으셔야 되겠죠. 네, 어차피 다시 내려올 때 팔아도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이번에도 수익을 내고 끝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오고 있는 실적에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고 이 종목은 꿈을 먹고 지금 가져가고 있는 바이오제약주인데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실적을 내면서 효과를 보는 바이오제약주는 어차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어떤 꿈의 재료들이 두 가지 치료제 신약과 관련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것도 1상이 아니라 이제 2상 부분하고 2상이 넘어가 이제 3상으로 넘어가고 효과가 좀 더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수가는 회복될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사이 그 정도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상반기 안에. 그래서 그 정도가 됐을 때 차익 실현할 준비하시고 좀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더 모아도 됩니까? 좀 전에 제가 들었는데 비중 편입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렇긴 한데 가격이 내려갈 때 네. 좀 한 뭐고 100주라도 샀다가 또 좀 올라갈 때 팔아가지고 좀 매수 단가를 좀 낮추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평단가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낮추는 작업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매매가 별로 좋다고 보진 않아요. 아, 네,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수익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팔아도 네. 손절이고 조금씩 뭔가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피곤하기만 해지거든요. 아, 그리고 예. 비중 추가는 지금 들어간 만큼을 들어갔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지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한다고 효과가 별로 나질 않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안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어차피 버려야 되고 올라갈 네.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들고만 있어도 되는 건데 아, 올라갈 수 있는 기대치가 훨씬 높고 또 예. 주가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돼 있는 게 맞으니까 그걸 예. 믿고 그냥 들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어요. 예, 즐거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받아가셨길 바라면서 제넥신 전화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틈새로 만나보려고 하는데 어머! 1000개가 됐네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네. 금방 아니 채팅 2개만 만나보고 여러분 바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까 눈에 띄어가지고 네네네. 오늘 원전주들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네. 신낙수 대표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저 앞으로 사실은 원전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이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음. 그거는 보시고요. 음. 근데요 원전주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그래서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전을 좋아하지 않지만 원전 주식을 봅니다. 그리고 원전 주식도 매매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제가 보기에는 25,000원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25,000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항상 주식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채팅에 글을 올리신 분이 있으니까 지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막 가야 되는데 그게 갇혀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갇혀 있는 부분이 넘어가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번 그 추적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두산에너빌리티 이번에 또 그 한미 또 MOU 그 네.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 MOU 체결했고 갈 겁니다.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현재 가격이 25,000원. 야 여기서 지금 계속 이거예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가능해요. 야 여기서 팔아가지고 다시 사가지고 올라오고 이거 가능한데요.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추세가 형성됐을 때에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가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가 봐보세요. 가격에 대한 요건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몇 년을 지금 움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지루. 근데 여기 25,000원이 여기거든요. 네. 요거 넘어가면 문제가 달라지죠. 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현재 가격 대역을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음. 자, 25,000원이면 여기인데요. 요 공간까지만 잘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높아도 삽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25,000원까지 움직이는 것을 추적을 하셔야 돼요. 갖고 계신 분들은 추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25,000원이 넘어가면 거기서 파는 게 아니라 더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만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는 것처럼 횡보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 밴드가 있으니까 그 밴드 대역으로 매매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 꼭대기에서 팔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갖고 있으니까 네. 25,000원까지 한번 봐보시고요. 25,000원에 체코 원전도 지금 또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딱 거래량 늘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2만 원은 너무 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산 고맙습니다. 에너빌리티 25,000원 돌파하는지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돌파하면은 더 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채팅으로 만나봤고 지금 채팅으로 상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적어놓고 이렇게 차례차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석 엔지니어링도 눈에 띄어가지고 이번에는 김용덕 대표님께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뭐 베스트 5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통 분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움직여줄 경우에 가장 먼저 변동성을 같이 또 따라가 줄 수 있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그 중에서 또 SK하이닉스하고도 또 연동 부분들을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고, 지금 차트만 보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별로 안 떨어졌어요. 네. 네, 주가 자체가 지금 6월, 7월에 IT 계열 종목들이 빠지고 나서 지금 역배열로 쭉 있어서 이제 돌파할까 말까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잠시 이탈됐다가 SK하이닉스랑 비슷하게 정배열로 다시 돌았다가 눌렀다가 지금은 안착까지 다 마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런 차트는 걱정이 하나도 할 게 없다는 차트예요. 이제 올라갈 것만 남아있지 떨어질 거 생각하지 않는 작업이 다 끝난 차트입니다. 네. 여기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해드리겠지만 정배열로 변하는 과정들에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밟아서 올린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이전 직전 기준 고점 39,000원까지도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기업 정보를 보시면 실적이 어때요? 실적이 다시 증가하는 게 2024년 기준으로 보이고 잠시 2024년도에 위축됐던 실적이 다시 이전 실적을 넘어서는 실적에 대한 예측치가 나오는 게 보이죠. 성장성이 다시 확보되고 있다.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관련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수주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급상으로도 오늘은 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들어서 어떤가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계속 들어오고 있죠. 네.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50만 주 이상, 기관이 20만 주 이상, 특히 근접 기관의 매수가 몰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합상 근접 수치는 더 높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최근의 주가가 외국인 기관이 올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 기관이 파는 거 위주의 장세에서 외국인 기관이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기대 심리는 높은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35,000원에서 약 39,000원 사이권까지 올라간 뒤에 이제 또 좀 추가 조절을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IT 소부장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5종목을 베팅을 할 거라면 그 중에 한 종목으로는 베팅을 하셔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역시나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전 고점이었던 39,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해서요.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지속해서 상담이 굉장히 많다고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상담 혹시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어떤 종목?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7,500, 네. 17,500원이요. 네, 17,500원의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이 좀 커요. 네. 80%. 80%세요. 아유, 네. 단가도 높으시고 비중도 크셔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신학수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비중이 커서 아유, 걱정되실 것 걱정이에요. 같아요. 네. 근데 좋은 종목인데 비중이 커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한참 재밌을 때 저거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예, 좋은 종목인데. 사팔사팔하다가는 물려가지고 네. 꼭대기에서 물려갔고요. 자꾸 이제 저거 물 타다 보니까 비중이 그렇게 커졌어요. 아, 그러셨구나. 이제는 네. 더 이상 물 타지 마시고요. 이제 반전되는 그런 부분에서 나눠서 조금씩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씩 덜어서 지금 그렇죠. 네. 조금씩 덜어가지고서는 또 물 타가지고서 팔고 어제도 아. 그래가지고서는 좀 팔았거든요. 아, 이거. 그러셨어요. 그래서 단가 낮추는 거는 뭐 트레이딩 전략이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갈 너무 크게 가능성이 걱정하지 있어요?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근데 지금 대표님 이렇게 올려주시는 종목 이제 네. 들어가려 하니까 네네. 물려있으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저거 비중을 덜어냈으면 싶어가지고 근데 참을까 어쩔까 싶어갖고 여쭤보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안에 대한 종목이 있으면은 정리해서 옮겨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 네. 제주 반도체만으로 봤을 때는 반등에 대한 부분과 저점이 뒤진 그런 여건이니까 시간이 좀 걸린 이제 좀 반등하고 있네요. 예, 그죠. 시간이 좀 네. 걸리겠지만 걸리는 부분에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한 20%만 좀 덜어낼까요?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정리하는 가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그 네네. 부분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 차트가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보는데요. 네네. 제주 반도체, 정말 이렇게 내릴 줄 몰랐죠, 그죠? 반도체에 그렇죠. 대한 부분이 이렇게 꺾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당연히 올라올 때는 좋았는데 내릴 때는 너무 네. 힘들게 만들었었던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가격 여건 4천 때부터 잡아가지고서는 사팔사팔하다가는 꼭지에서 또 물려갖고 그래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보통 보면은 그 예. 주가에 대한 여건이 반등을 네. 그러니까 그 상승을 해주고 상승해준 부분에 적정 부분 조정을 받는 요 포인트가 아마 그 반전이 돼야 되는 포인트인데 오히려 밀렸잖아요. 이럴 네, 때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네. 하는 게 맞는데요.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 대로 조금씩 더 사자, 조금씩 더 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여기 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요거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는 15,000원 부분까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리고 제가 요거 파란색 선을 한번 옮겨볼게요. 여기에 이 파란색 선이 기관이에요. 기관.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고 담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네. 그러면 15,000원까지는 충분하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15,000원 부근에서 좀 덜어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갈 수도 있지만 덜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9,900원 대역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옮겨 볼게요. 지금 요 까만색 선이 신용선이에요. 신용. 아, 네. 네네네. 신용 물량이 아직 남아 있네요. 그죠? 네, 많이 네. 남아있네요. 많이 남아 있죠. 근데
바닥에서 들어온 거예요. 예. 이 꼭대기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꼭대기에선 네. 팔았고요. 이 밑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려오는 부분에서 들어온 거고 최근에 많이 들어왔어요. 아, 예. 그렇죠. 가격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볼게요. 요 부분이 최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들어온 가격 대역이 여기예요. 예. 그러면 그 가격 대역의 그 끝뿌리를 보더라도 15,000원 부분까지는 나와요. 예. 그쵸.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 조금 있겠죠. 희망이 보이네. 그죠.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 공통점을 찾는 그런 상황에서 뭐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가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쉽게 네. 팔지 마시고 15,000원 부분까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그래서 10%씩 벌어가지고 조금 남은 돈으로다 물 타서 또 어제도 그래갖고서는 한 20% 팔아버리고 그렇게. 이랬거든요. 네. 조금씩 그렇게 물 타서 팔고 하니까 정리가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남은 게 70% 80%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신 예.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리다 보니까 자꾸 이거 네, 반전해서 네. 빨리 풀어야 되는데 뭐 손실에서 그동안에 수익을 또 만들어야 이렇게 되는데 한 그렇죠. 1년 기간에 제가 병원 생활한다고서는 관리를 못 해갖고 그래 돼버렸어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15,000원 요 부분까지 15,000원으로다가 목표가 정해놓고 거기 가서 또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도 건강하시고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전화 상담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상담이 굉장히 많다고 해가지고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몇 가지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CJ E&M이 있었는데 이거는 김용덕 대표님께 전망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선은 CJ E&M은 뭐 종합 유선방송 사업 업체 또 홈쇼핑 관련 사업 업체 부분으로 종합 미디어 업체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예전부터 좀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CJ그룹에서도 이제 엔터 사업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엔터 사업에 비해서 직접적인 연계 효과를 크게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미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투자자들의 관심 부분들은 조금 떨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알고 있는 영화 채널 뭐 OCN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이제 음악 채널 엠넷 그리고 이제 뭐 TVN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 같은 경우를 또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또 이제 합병 이슈 부분들도 같이 좀 불거지고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주가는 영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요. 예,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앞으로 CJ E&M이 성장성을 갖출 수 있을 거냐, 계속 현상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한 증권사의 판단 의견에서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원래 있었던 목표 주가를 하향해서 뭐 78,000원이다. 어떤 증권사는 7만 원까지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높은 목표 주가지만 예전 8만 원, 9만 원대 그 위에 있던 목표 주가 대비해서는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종목이 특화되어 있는 어떤 성장성 사업을 할 만한 비전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라고 분석하는 증권사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실적 자체는 암울해졌다가 회복을 할까 하는 정도 분위기예요. 좋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내고 있었던 기업이 매출액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 줄어들고 순이익이 적자로 갔다가 매출액이 더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로 가고 순이익까지도 대량 적자로 갔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올해 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다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고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적자지만 뭔가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풀려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아직도 확인할 작업들이 많이 있죠. 네,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발생된 손실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부분에 대한 적자가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산 가치가 여전히 이제 높다라는 거죠. 부채 비율이 150% 정도 됨에도 유보율이 3,000%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BPS 수준은 약 4만 원 정도 올해 결산 기준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청산 가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54,000원에 있는데 청산 가치는 14만 원이다. 그럼 CJ E&M이 자진 상장 폐지 뭐 하진 않겠지만 하게 되면은 돈을 갖다 지금보다
200%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가만히 장롱 주식으로 묵혀놔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당장에 우리가 뭐 그렇게 여유롭게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지금 당장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확정적이진 않다는 거. 뭐 네. 지금 하나 준비된 게 없어요. 바닥을 완전히 지금 확인했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이평선도 지금 전체가 다 완전 역배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쌍바닥에 나올 거냐 정도에 대한 흐름. 예,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수급이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청산가치 하나 믿고 이번 연도 1년 동안 들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걸 바라보시거나 실적이 추가 개선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솔직히 매도하기는 좀 부담되시잖아요. 예, 버티기에 결국엔 들어가야 되는데 매도를 권유드릴 수 있는 단계도 아니고 네. 또 우울하시더라도 좋은 전망은 지금 드릴 게 없고 그래서 들고 있고 좀 인내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이 종목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J ENM 티빙과 웨이브 합병 이슈 있음에도 주가는 별 소식이 없는 모습이죠. 일단 좀 긴 여행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조금 참고 인내해보자, 기다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CJ ENM 만나봤고요. 채팅 상담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VM 있었어요. 반도체 시각공정 장비주라고 네, 맞습니다. 알고 네.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유명한 종목이죠. 네, 그 대장. SK 하이닉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사고 건식 희각 공정 관련되어 있어서는 VM이 독보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눌려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눌려서 풀릴 때는 VM은 지금 가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VM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 대역이 내려온 부분이 업황,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아서 내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SK 하이닉스하고 연결되는데 SK 하이닉스가 이제 용인 클러스터 해가지고 또 공장도 많이 짓거든요. 그리고 생산 라인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들어왔을 때의 실적이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죠. 네. 아직은 마이너스 실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반전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는 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VM 움직인 거를 보면은 가격 대역에서 움직인 게 요게 제일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 요거. 그러니까 아래 꼬리 달고 물량을 소화시켜 갖고 움직여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윗꼬리 달고 다시 윗꼬리 달고 그러니까 가격적 부분에서 윗꼬리 달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바닥을 딛고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래량 늘 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지금은 5,500원이라는 최바닥을 찍은 그런 상황이니까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길게 보면은 이 종목은 10,000원까지는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고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VM은 10,000원까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VN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목표 라인 10,000원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VM까지 채팅 상담 빠르게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저희 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들리실까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네.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셀트리온인데요. 네, 셀트리온이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6만 5천 원짜리 하나 있고 21만 2천 원짜리가 있는데 40%씩 80%인데요. 한 3년 됐어요. 보유한 지가 3년 좀 넘었는데. 네, 셀트리온이 16만 5천 원 그리고 21만 2천 원 이렇게 두 계좌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비중은 40%시고요, 각각. 네. 알겠습니다. 저희 김용덕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좌를 두 개로 나눠서 사셨다고요? 예, 전에 저기 키움하고 네. 그 한국투자증권하고 네. 물타기를 하려다가 그냥 네네. 그 저가에 그때 한번 16만 2천 원짜리 5천 원짜리 그때 한번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계속 올라갈 만하면 내려가고 올라갈 만하면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3년이 넘었는데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거야 너무 지루한데. 맞습니다. 이 셀트리온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인내의 끝판왕이시고 뭘 하시던 앞으로 잘 되실 분들이에요. 중간에 팔지 않고 잘 버티시고 또 수익도 조금은 난 적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으신데 그럴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계좌를 나눠서 하신 이유는 한쪽은 수익 전환되는 걸 안 보더라도 한쪽에서는 내가 빨간불을 보고야 말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그죠? 네네. 네. 우선 셀트리온은 바로 다음 주에 이제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임상 호재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셀트리온의 2025년 파이프라인을 모두 낱낱이 공개를 한다고 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과 앞으로 진행될 임상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현재 임상 결과 데이터 발표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 이제 곧 장대 항봉 하나 정도는 쓸 거라고 보입니다. 다음 주 정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왜 그러면은 원래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닌데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면은 몸통형 장대 양봉 부분들은 이제 한 번씩 이제 나오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여기도 보이시는 것처럼 2024년 초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장 확률 높은 시기가 다음 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16만 원대에 있는 그 수익 중인 상태는 수익률이 커질 거고 20만 원대에 있는 그 가격은 거의 매수가 근처나 매수가가 돌파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부터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6만 원대에 있는 종목 부분들을 그때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20만 원대에 있는 종목을 익절하고 16만 원대에 있는 걸 갖고 있을 것인지가 되겠죠. 아니면 둘 다 갖고 있을 것인지. 뭐 장기적인 비전을 본다면야 이 종목 뭐 23만 원대까지도 올라가고 나중에 더 좋은 성과를 내면은 최근 10년 내 보시면은 30만 원도 찍은 적이 2번이나 있으니까 그런 흐름을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장기적인 문제고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부분에서는 20만 원 정도 이상의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기대치가 높다라는 정도로 지금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수급이 직접적으로 개입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 부분들 그리고 지금 투자하신 분이 한 3년 이상 들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급등을 하더라도 안 파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팔 건지 안 팔 건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내가 장기로 더 보유할 거라면 올라가도 내비둬도 되겠죠. 언제든지 다시 내려올 때 두 개 주 중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보시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장기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끝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일부 계좌는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판단이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급등이 나온다면. 물론 안 나오고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들고 있는 거죠 뭐. 네, 좀 더 들고 있고 상반기 정도를 바라보면서 추가 진행되고 있는 임상 성과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타이밍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로 가셔야 좋네요. 네네네. 네. 좋은 종목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종목이에요. 네. 네, 네, 네. 시청자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